저희는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통보다 간단하게. 조금 적은 숫자로 이제 개강해서 바빠요. 네, 라디오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번 2월 25일 날 TV조선에서 생방송이 됐던 이제 오스카 시상식을 리뷰 겸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앞서 들었던 그 BGM이 이제 주제가상으로 스타이즈분. 네, 나온 스타이즈본 OST이고요. 오늘 이제 오스카 시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저희가 그 전에, 얘기를 미리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었죠. 오스카 시상식을 웬만하면 보고 오라. 보면 좋겠다. 다들 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적어도 이 오스카에서 나온 영화 한 편 정도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네. 먼저 이번 오스카 시상식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거의 한 30년 만에 MC가 없이, 호스트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지난해랑 지지난해는 이제 지미 키멜이 나와서 호스트를 했었어요. 그때, 약간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분이랑 좀 약간 경쟁 구도가 있어서 그 MC끼리 약간 그런 엔터테인적인 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케빈 하트가 이제 후보에까지 올랐다가 우설수요. 얘기도 됐는데 이제 성소수자 좀 혐오 발언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자진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렌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그 토크쇼 분들도 그 토크 호스트도 한 번 올라왔었는데, 이제 루머로 이분이 호스트가 될 거다라고 루머가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호스트 없이 굉장히 오랜만이죠. 30년 만이니까. 그때 이제 호스트 없이 이번에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또 CGV 채널에서 독점 중계를 하다가 올해는 TV조선에서 중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방학 때라서 일어나자마자 봤는데, 뭐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첫 오프닝을 아담 램버트가 속해 있는 이제 퀸의 네. 무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We Will Rock You라는 노래랑 위얼도 좀. 네, 맞아요. 그것도 불렀죠. 그 두 곡을 네. 불렀죠. 아마 그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이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프레디 머큐리를 대신해서 약간 게스트처럼 이제 아담 램버트가 퀸의 멤버로 들어가서 전국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오프닝 때부터 이제 아담 램버트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보헤미안 랩소디 봤었던 영화들이 싹 기억이 나면서, 노래도 굉장히, 공연도 라이브도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남아서 시작부터 좋았던 공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 어색하지 않아. 좋아요. 진행이 매끄러워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이 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먼저 작품상 후보를 한 번씩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작품상은 맨 마지막에 시상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기대감을 좀 높였고, 이게 오스카에서 그 TV조선에서 그 MC분들이 나왔었는데, 그 오상진 아나운서하고 이동진 영화평론가님하고, 그리고 유명하던데 누구였지? 안현모 씨인가? 그 라이먼 아내분? 통역가로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그 5대 주요 시상이 있잖아요.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각본상? 감독상도 있죠. 네, 감독상 맨 처음에 말했고, 각색상하고 음악상? 이렇게 있나? 각본인 것 정확히 같아요. 각본이랑 각색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제 감독상에서 이제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라는 영화랑, 스파이크 리의 블랙 클랜스맨이랑 아담 맥케이의 바이스, 그리고 콜드워, 그리고 더 페이버릿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배급된 이제 로마라는 영화가 감독상을 받았는데,
좀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작되고 배급도 넷플릭스에서 하게 된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스카 후보에도 올라와서 굉장히 넷플릭스한테는 의의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감독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도 이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가 굉장히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서 이제 생방송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로마라는 작품 좀 여러 후보에 올랐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있죠. 저는 그냥 인생 영화 중 하나라고 그렇게 봤고, 특히 감독 역량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가폰도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쓴 거고, 그냥 저는 다른 것보다 물론 내용 자체도 좋았지만 다른 것보다 놀랐던 게 자기 어렸을 때 공간에 진짜 있는 그대로 갖다 놓은 듯한 세밀한 대사나 터치, 기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이런 게 약간 주체성이지 않을까 싶은 영화였고, 보면서 뭔가 그냥 몰입감인지 세밀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지질 짜면서 봤던 것 같아요. 중간에 테러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주인공의 연인이었던 임신시켰던 남자가 나와서 그냥 시위 중에 그걸 빵 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때 마침 임신 출산 시기였던 여자 주인공이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다가 갑자기 출산이 시작되고 아이가 죽는 과정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되게 공감 가는 게 많았달까? 특히 저는 그냥 그런 게 떠올랐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5.18 역사기행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게 물론 5.18 말고 4.19나 다른 3.1운동이나 그런 자신의 권리나 자유, 그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많았던 게 우리나라 역사에 되게 자랑스러운 면이지만 그 중에서 5.18이 저한테 기억이 남은 이유는 그때 직접 당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분들이 나와서 직접 재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묘지 되게 잘 가꿔져 있고 그래서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좀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남자 거기서 그냥 도망치는 사람 총으로 쏴 죽이는 여자 주인공 임시킨 남자의 자체가 제가 아는 인물들하고 겹치는 면도 되게 많았고 뭔가 개연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되게 자연스러운 캐릭터 구성이었어서 되게 몰입이 되게 팍 됐고 그 다음부터 주인공이 막히는 와중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기억나는데 그 아이를 잃은 다음에 한 번 안아봤을 때까지 되게 연관되는 기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도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에서 두 여자가 아이들 때문에 주체성을 발휘하는 것도 되게 좋은 서사였고 그걸 본 사람이 특히 여자라면 그런 아이들이 목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려주는 영화라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영화였어요. 네, 굉장히 넷플릭스에서도 좀 엄청 자랑스러워할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무주연상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때 후보가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던 바이스, 브래들리 쿠퍼의 스타이즈 본, 윌럼 더포의 앳 이터니스 게이트, 라미 말렉의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비고 모텐슨의 그린북이 후보에 올랐었는데 라미 말렉 보헤미안 랩소디가 수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바이스의 크리스찬 베일이 네, 받을 저도요. 줄 알았거든요. 이 크리스찬 베일이 이 역을 위해서 20kg 이상을 쪘기 때문에 긴장도 엄청 했던데.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베일이 이렇게 살 빼고 찌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영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체를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거는 그 6kg도 아니고 20kg를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연기력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배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에 라미 말렉이 받아서 의외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수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렘 더포가 나왔던 그 앳 이터니스 게이트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윌럼 더포 봤을 때가 그거거든요. 뭐였지? 프로메테우스. 아니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 네, 거기서 나오셨던 분으로. 그리고 월요일이 사라졌다에서도 나왔고. 그때 그런 모습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앳 인터니스 게이트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무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으니까. 그리고 스타이즈본 브래들리 쿠퍼가 나왔네요. 혹시 그 이 후보들 중에서 이 사람이 받았으면 했는데라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노미네이트 된 것 중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밖에 안 봤는데 라미 말렉이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이 네. 노미네이트 된 걸 안 봐도 이제 이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인지는 아니까. 사실 라미 말렉은 이제 영화로는 이제 뜬 거잖아요. 영화 배우로서는 원래는 미스터 로봇이라는 이제 미드에서 미드로 이제 한번 인지도를 얻었지만 이제 영화로 연기력이 거기서 좀 찍겠지만 영화로 이제 스타덤에 오른 거는 보헤미안 랩소디인데 이렇게 쟁쟁한 배우들이 있는데 설마 받을 거라고 못했어요. 너무 이르게 준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 네. 근데 사실 준 이유는 납득이 가긴 하는데. 근데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 그 이전에 개봉 이전에 라미 말렉이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듣고 좀 싱크로율에 대해서 팬들이 말이 많았잖아요. 네. 좀 닮지 않았다. 그냥 입 나온 거나 닮았지 전혀 분위기도 살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긴 했지만 근데 또 이분 수상할 때 좀 보셨어요? 수상한 그랬어요? 장면? 네, 맞죠. 그 루시 보인턴이랑 옆에서 같이 딱 두 분이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커플이 되셨는데 애정 공세를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도 시상식에서도 이제 루시 보인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좀 보면서 결혼 발표하는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루시 멋있다. 보인턴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냥 사랑한다는 거였어. 시상식에서 그런 이르죠.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하여튼 저는 브래들리 쿠퍼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큼의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확 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스타이즈 분이라는 영화가 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 영화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막 네. 아카데미에서 그 실존 인물을 잘 따라하면은 네.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옛날에 사랑을 위한 모든 것에서 에디 레드메인이 스티븐 호킹 했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 디카스트와 처칠 했을 때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뭐 킹스 스피치며 보면 그냥 다 약간 실화 기반 영화 좋아하는 것 같아. 실존 인물들. 실존 인물을 잘 연기한 사람을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그냥 좀 뭐랄까 약간 권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런 방식 그렇게 줬다는 말은 아닌데 실존 인물을 영화에서 잘 묘사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을 위대하게 구현했다 자체가 좋아하는 플러스 요소라는 거죠. 아무래도 본래 실화 이야기에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 남자 배우들도 좀 실제 캐릭터에 힘입어서 더 파워풀하게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 닮았다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되게 닮았게 연기했다니까는
아, 할 말 맞아요. 되게 없어요. 근데 비주얼적으로는 팬들도 안 닮았다, 그 상상이 안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영화가 나오고 나서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바뀌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 아, 나 이빨 이렇게 일부 내미시는 것 같아서 별로였는데. 아, 근데 그게 저희가 원래- 영화 파피형을 네. 봤는데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뻐드렁니에요, 약간. 아. 혜성 아니, 씨도. 그러니까 이빨이 나온 건 아는데 그거밖에 닮은 게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발음할 때 이에다가 이렇게 입을 아, 약간 입술을 아, 너무- 앞으로 내밀어서 샤샤샤 해가지고 이게 좀 말투를 따라하시려는 게 좀 약간 자꾸 막 위화감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여우주연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후보로는 얄리차 이파리시오의 로마,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스타이즈 본, 글렌 클로즈의 더 와이프, 그리고 올리비아 콜먼의 더 페이버리 여왕의 여자, 그리고 멜리사 메카시의 Can You Ever Forgive Me라는 작품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제가 여기서 본 영화는 스타이즈 본하고 로마밖에 없네요. 제가 아는 영화는 받지를 못했는데 더 페이버릿이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재밌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또 제 주변에는 막 마냥 재밌진 않은데 라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여기는 보신 분들이 있는지. 저희 다 같이 같이 봤어요. 봤죠. 아, 같이 보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더 페이버릿? 여우주연상 받을만 했나요? 여우 주연상을 받을 만했어요. 네. 정말로.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나는 원래- 잘 모르겠어요. 아, 여우주연상? 역시. 저는 그 뭐지? 다른 분이 네. 좀 더 이분보다 좀 더 임팩트 있게 연기를 더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3파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3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사라 역할을 했던 여우 조연상 받으신 안 보죠? 여우 조연상 안 아닌가? 받았어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후보에 오르셨나요? 네, 후보에 오르신 그 배우 이름 레이첼 와이즈. 네, 레이첼 와이즈 분이 이제 조연상에 사실 노미네이트 됐을 때가 사실 약간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영선 씨랑 이해가 안 간다. 왜냐면 주연격이거든요. 사실상 영화의 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을 중심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N 여왕을 중심으로 이제 영화가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라를 중심으로 이 관계가 혈성이 형성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있고 이제 엠마 스톤이 맡은 그 역할이 있는데 이제 N 여왕이 있어요. 그 영화 자체가 이제 N 여왕의 환심을 얻어라 이런 영화인데 N 여왕은 이제 양 옆에 두고 저울질을 하는 거죠. 누가 날 더 사랑해주나 이렇게 저울질을 해주고 사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N 여왕한테 옆에 있어야 권력을 얻고 엠마 역을 맡으신 분도 이제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 사라가 일종의 핵이라고 생각했어요. 엠마도 얘를 없애야 되고 애는 사라가 약간 조왕지처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애한테 사라는. 그러니까 약간 거의 주연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연 후보에 올라서 이해가 안 되셨다 네. 그 네, 말씀이시죠? 사실 올리비아 콜맨도 스토리상의 주연이긴 한데 저 이분이 원래 좀 약간 코믹한 연기를 맞아요. 잘하시는 코미디 배우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래서 느낌인데? 저 좀 놀랐어요. 사실 오스카가 코미디 배우한테 이렇게 잘 주는 편이 아닌데. 그죠. 예고편에서는 이 올리비아 콜먼도 코믹하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후보에 올라서 놀랐던 게 일단 멜리사 메키시. 그쵸. 저도 저는 놀랐어요. 이분이 이렇게 변신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를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이제 후보작 나올 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자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너무 많이 바뀌고 제가 이분이 기억하기로는 그냥 스파이. 그죠. 그 대머리 그 근육질한테 욕하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나오는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의외이기도 변신된 하고.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TV조선에서 그 생방송 하실 때 분들은 그 더 와이프의 글렌 클로즈를 많이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노벨상 받은 남편 옆에서 내조하는 아내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의 글렌 클로즈가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 연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보고 싶고. 난 진짜 네. 조연, 주연 정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돼. 아, 그 영화에서 아니 그 생각했구만. 아니 진짜 그 여왕이 네. 내 보기엔 그 권력 나 솔직히 권력이 그냥 권력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여왕이 마지막에 뭐 선택을 하고 팽을 하고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여왕은 가만히 있고 그 어린애를 가지고 두 명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였고 그 삶의 방식에서 엠마 스톤이 운이 좋아서 이겼기 때문에 그 걔가 진 이유가 그냥 말 타다가 그 독약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팍 꼬꾸라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서 어쨌든 스포일러. 여왕은 되게 가만히 있고 수동적인 존재고 그 캐릭터며 배우 연기며 뭐 하나 뭘 보여주고 바꾸고 의미를 가지지 않는데 그냥 어떤 존재하는 건데 대체 뭐 왜 주연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연으로서 연기를 뭘 보여줘서 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카데미가 약간 삶의 목적과 주인공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뭔가 항상 권위 있는 역할에 권위를 쌓아온 배우한테 주는 느낌? 약간 되게 보수적인 약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조연, 주연도 오스카에서 정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스크립트에서 감독들이 다 조연, 네, 주연 이렇게 크레딧 올라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꼼수일 수도 있는 거죠. 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애초에 걔가 주연으로 받으려면 주연으로서의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여왕 연기는 저는 그냥 그 정도는 어린애처럼 잘 아니었다? 구는 거죠. 근데 그걸로 상을 받은 게 되게 신기하죠. 맞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글렌 클로즈는 굉장히 많이 주체적인 후보에도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누가 봐도 주연인 약간 그런 캐릭터라서 좀 의문이 많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무슨 시상식에 얘기를 해보지? 각본상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볼까요? 각본상은 이제 후보로는 더 페이버릿, 그리고 로마, 바이스, 그린북, 퍼스트 리폼도 계속 들렸던 네, 영화들이 똑같은, 계속 후보에 오르고 있죠. 이번 각본상에서는 그린북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 의외였던 게 그린북이 구설수가 많았잖아요. 그죠?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을 탈지 몰랐어요. 사실. 어, 구설수의 진위가 어떻게 됐든 그걸 떠나서 맞아요. 확실히 되게 밝혀지지 않은 네, 채에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뭐 어찌됐든 뭐 각본상에 있어서는 이제 이야기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정말 그린북을 그런 시선 없이 그냥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받을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페이버릿도 저는 안 봤지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아직 보진 않았지만. 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이 후보들을 보면서 더 페이보릿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계속 후보에 오르니까. 그린북은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를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색상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나왔다. 네, 각색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2개나 되네요. 그 카우보이의 노래라는 게 후보에 올랐고 Can You Ever Forgive Me? 아까도 얘기했었다. 그리고 If Beale Street Could Talk라는 영화랑 스타이즈 본 그리고 블랙 클랜스맨이 올랐어요. 이 각색상이 이제 원작이 있는 네. 영화들을 따로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각색상은 누가 받았죠? 이거는 블랙 클랜스맨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고 네. 제가 본 영화가 스타이즈 본하고 카우보이의 노래인데 이 카우보이의 노래도 넷플릭스 네, 영화거든요. 오리지널.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인데 정말 민정 DJ가 좋다고 해서 저도 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허영전은 믿고 봐야죠. 아니 이게 옴니버스식인 줄 모르고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주인공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게 왜 갑자기 주인공이 죽지라고 생각했는데 옴니버스 영화였던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원래 영화의 스토리를 별로 안 보고 그 부가적인 걸 많이 보는 타입인데 연출이나 음향이나 조명 뭐 이런 특히 감독이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는가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코엔 형제가 만든 영화잖아요. 정말 그 옴니버스 하나마다 그 표현 방식이 다 달라요. 하나는 아예 만담처럼 6명이 좁은 공간에 나와가지고 계속 대화만 하고, 하나는 아예 대화가 없고, 그런 표현 방식이 다양한 연출 방법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가 그 카우보이 제목 따라서 이제 카우보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제 서부개척 시대를 다룬 영화죠. 약간 카우보이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 그때 따지면 불황자들이랑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그때 서부개척 시대 때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금강, 뭐 총싸움. 총싸움, 뭐 카우보이 모자 뭐 이런 거. 뭐 인디언 부족들 그런 것도 있고 모든 거를 다 이제 오니버스식으로 하나씩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감정들도 이제 뭐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봤었던 영화였고 저는 이제 스타이즈본은 이제 앞서서 리메이크된 부분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각색상에 오르게 됐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블랙클랜스맨도 어떤 영화인지 너무 궁금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 스파이크리가 그 나왔던 그 감독이죠. 스파이크리가 그렇지 않나? 네네네. 그죠? 그분이 시상식에서 이제 좀 약간 엽기적인 옷을 입고 그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데 굉장히 힙하게 입으세요. 젊은 세대처럼 그분인가? 약간 힙합 그 모자 쓰고 힙한 모자에 맞아 반지 막 이런 거 끼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약간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엄청 장난기 넘치시고 그러신 분인데 각색상에서 이제 이 상을 받으시고 수상 소감을 얘기하시는데 엄청 재치 있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각색상도 제가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든 그런 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연이 이때 한 1부 끝나고 2부 시작되면서 그 스타이즈본 거의 끝에서 이제 스타이즈본 OST 공연이 시작이 됐죠. 그 레이디 가가랑 브래들리 쿠퍼가 같이 나와서 잘 부르대요. 얘기를 했는데 브래들리 쿠퍼 솔직히 초반에 잘 못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음이 그래서 라이브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에 반해서 레이디 가가는 그죠. 아무래도 배우하고 가수라서 그런 건가? 근데 뭐 나쁘진 않았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죠. 뭐 잘한 거죠. 레이디 가가는 뭐 그래미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무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낸 무대였고 그리고 아마 시상식에선 처음 아닌가요? 레이디 가가가 노래를 부른 게 영화 오스카에서는 글쎄요.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때 브래들리 쿠퍼도 와이프랑 같이 시상식에 와서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연예인인가요? 네, 모델 하시는 분인데 누구였지? 걔 누구야? 호날두 전 여친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리나 샤크. 네, 맞아요. 어떻게? 이리나 샤크. 당연히 호날두 전 여자친구로 사귀었어요, 알고 호날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리나 샤크가 다 장기간 연애를 하더만요. 다. 그래서 이번에 브래들리 쿠퍼랑도 이제 딸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때 주제가 상을 받았어요. 스타이즈본이. 그래서 저는 시상식에 브래들리 쿠퍼도 올라가고 레이디 가가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레이디 가가만 올라가서 그 음악했던 친구들끼리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좀 브래들리 쿠퍼가 좀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수상이나 공연적인 면으로 참 볼 게 많았던 장면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작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때 작품상이 뭐가 있었죠? 블랙팬서 있었죠. 블랙팬서, 보헤미안 랩소디, 블랙클랜스맨, 페이버릿, 그린북, 로마, 스타이즈본, 바이스. 똑같은 거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작품상에 일단 후보로 올랐던 블랙팬서가 후보로 올라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논란도 됐지만 의미도 이제, 의미도 굉장히 있었던 영화였어요. 마블 왜냐면 마블 역사상. 역사상 이게 없었던 일이거든요. 앞으로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단 이거 블랙팬서를 후보로 넣었다는 건 일단 오스카 자체에서 너무 작년에 있었던 화제를 좀 주변 인식해서 넣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 아마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걸 의식한 게 아닌가. 어떤 논란? 네, 맞아요. 그런 쪽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작년에 이게 작품상이 뒤바뀌었었잖아요. 아, 네, 이름이. 맞아요. 근데 사고 때문에 이제 오스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라는 식의 아. 언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흑인. 네, 일부러 쪽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물라이트랑 라라랜드 맞아요. 두 그때 개가 바뀌었었죠. 있었잖아요. 아, 맞아. 네, 라라랜드를 먼저 호명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 문라이트였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예민하기도 했고 이번엔 오스카가 그래도 좀 작년에 일을 만회하고자 블랙팬서를 후보에라도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차피 안 줄 건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뭐 여러모로 마블한테는 굉장히 뭐 그쵸. 의미 의미 있죠. 있는 블랙팬서가 작품상 못 받았지. 그 외의 상 엄청 많이 받았죠. 노미네이트도 아, 많이 맞아. 받고. 음악상도 받고, 그 의상상도 네. 받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받았었죠. 근데 아쉬웠던 건 일단, 오스카에서 주요 부문상은 모두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일부러 이렇게 분산시켜서 네. 나눠준 걸 수도 있고. 그래도 받았잖아, 이렇게. 이번에 제일 작품상에서 두 경쟁자가 그린북하고 로마였어요. 이동진 평론가 아니면 그때 생방송에서 분명히 로마가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감독상을 받았을 네, 때. 거의 모든 예상을 깨고 그린북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린북이 아까 말씀했듯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었거든요. 실존 인물들의 역사와 이제 그린북에서 그려낸 사실들이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배우들도 좀 개념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작품상으로 그린북이 받아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본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없다고 하면 뻥이죠. 제가 더 페이버를 좋아하긴 했으니까. 더 페이버리.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영선 씨는 혹시 뭐, 다른 거 중에 받을만 한데?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잘 안 봐서. 나 안 봐서. 이제 사실 오스카에서 모든 영화를 다 노미네이트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너무 논란이 많았지만 살인마 제기집도 사실은 노미네이트 될 줄 알았거든요. 노미네이트라도 오를 줄 알았다. 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지만 그만큼 약간 논란이 될 만큼 좋긴 했거든요. 저한테는 좀 좋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고어물인 거는 잘 올라오지 않죠. 시상식 자체에. 네, 그래서 근데 걔는 고어물인 게 문제가 아니야. 네. 그냥 수준이. 고어까지는 아니에요. 고어까지는 저도 아니에요. 올라왔으면 기겁했을 거예요. 음. 미쳤다고 이걸. 그죠. 아무래도 좀 약간 잔인한 장면이 들어가 있는 영화들은. 그것도 사실 할리우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시체나 아니면 이런 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 로마가 받지 못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로마가 넷플릭스와 관련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맞지 뭐. 그 솔직히 저 안 준 거 이해 가는데 맞아. 그래서 이해 안 가는. 준 건 이해가 가지만 다들 근데 이게 옳았냐, 뭐 이건 시상식으로서 좀 할만한, 충분히 그린북이 받을 만한 작품이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게 넷플릭스한테 만약에 오래 주게 됐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넷플릭스가 BBC나 뭐 이런 여러 방송사에서 이제 배급 문제 때문에 작품들도 다 내리고 있고, 업로드 됐던 거 맞아요. 그런 것도 내리고 있고, 좀 배급 같은 문제로 감독끼리도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넷플릭스한테 상을 줬으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반발이 일어나지 제 않았을까? 생각에 근데 하는? 넷플릭스가 떳떳하려면 네. 자기네들도 영화관에서 계속 상영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하고 내린 거 자기네가 어떻게 만들었으니까 이익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도 그렇게 했는데 안 줬다고 찡찡대는 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난 그러니까 거의 그걸 받는 것까지 그 욕심을 냈으면 거의 맞아. 막 그냥 남의 시상식에 그럴 수 와가지고 있죠. 나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나 줘야 돼 이러고 거의 반만 오더라고. 아예 후보에 안 올랐으면 몰라. 근데 맞아. 후보에 또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애타게 하니까 좀 찡찡댈 만도 하죠. 근데 그린북을 안 봤지만 네.
약간 되게 그냥 요번에 영화가 약간 받을 게 약간 별로 없었다. 아, 이런 그렇게 느낌이 좀 뛰어나게 있진 않은. 제 생각에도. 재작년이야 재작년이 되게 많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라라랜드랑 문라이트랑 그때. 그래서 좋았죠. 그 약간 딱 독보적인 하나가 없다. 정말 정말 누가 그거. 뭐라 해도 얘는 줘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 그 로마 때문에 무슨 감독하고 싸우더라? 로마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하고 누구랑 싸워요? 기억이 안 나. 스필버그? 아 스필버그 맞을 거예요. 스필버그가 그런 말을 왜냐면 했다. 맞아 영화 그 배급 때문에 뭐 그게 문제라면 아까처럼 뭐 스필버그는 뭐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가치가 있는 영화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근데 저는 확실히 영화관이랑 넷플릭스랑은 차이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그걸 느끼냐면 물론 핸드폰으로도 좋은 영화는 여전히 좋고 네. 한데 그 영화관에서 다 꺼진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영화를 보러 왔다. 그리고 이 영화에 돈을 지불했다가 그 공간에 확실히 놓여지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영화가 가진 특징은 솔직히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미술 작품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영화가 가지는 개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 어떤 공간감을 만든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이나 책 같은 거는 그 장소에 상관없이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 거지만 영화는 다양한 감정을 향유해서 그냥 그 공간에 놓여진 듯한 느낌을 주고 그 공간에 놓여진 듯한 느낌이 뭘 만드냐면 이게 나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 이야기가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내 안에 일부가 되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영화관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보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의 가장 큰 개성이 그런 걸 생각하고 그거를 넷플릭스는 지원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확실히 저는 스필버거가 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예 넷플릭스 전용 영화관을 만든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그죠. 그것도 나왔어. 얘기가 나왔어요. 영화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권순 씨는 만약에 넷플릭스 전용 영화관이 나온다. 그러면 괜찮으신 건가요? 애초에 그걸 만들 이유가 없어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건 내가 그냥 영화관 산업도 한번 이거를 해보겠다? 보고 싶다 이거지 그거를 하고 안 하고의 넷플릭스 자체 퀄리티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게 아니라 넷플릭스에 상영을 할 거면 넷플릭스로 찍을 거면 그걸 동시에 영화관도 동시에 상영을 하게 한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다른 수익 모델을 동시에 추구한다면은 아카데미에서도 불만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미 뭐 TV나 이런 거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고 영화가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영화 자체로서의 매력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살리지 못하면서 상을 줘 이렇게 하는 건 에바다. 애초에 그냥 영화가 만드는 거는 만들든 안 만들든 관심 없어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뭔가 지금 문제되는 거랑 그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되는 건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고 영화관 자체의 기능성에 대한 얘기지 넷플릭스 상영하는 영화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애초에 넷플릭스가 그렇게 막 애초에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깊이 있는 영화를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로마, 옥자, 그죠. 그다음에 하우스 오브 카드, 미드로는 그 정도고 하이틴 영화를 주로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제 작년에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애초에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굳이 영화관 가서 안 봐도 되는 영화를 네. 노리고 애초에 오리지널을 만든 것 근데 같아요. 올해는 또 좀 SF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블랙미러도 나오고 판타지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어떻게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 계속 이걸 이어나갈지 아니면은 그냥 꾸준히 영화를 해 나갈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넷플릭스 그 같이 일해본 감독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가 다른 제작자들보다 제한을 두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만드는 분위기를 추구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품 욕심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감독들이 아무래도 넷플릭스랑 손을 잡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위기로 가면 뭐
감독들이 물론 넷플릭스에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겠지만 또 거꾸로 영화 산업에서는 또 넷플릭스 위주로만 좀 몰리게 돼서 더 불평이 커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작품상으로는 그림북이 맞아서 봤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넷플릭스 작품이 또 올라온다면 또 이런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알폰소 쿠아론이 너무 잘 만들어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년에도 분명 이런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하나쯤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감독들이 나오겠죠. 지금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매력적이었죠. 그죠. 매력적이고 괜찮았던 작품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흑백 영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후보에 오른 것도 대단한 거고 지금. 그림북 시상 하시는 건 보셨나요? 마지막 작품상이? 그럼요. 저는 뭔가 이렇게 후다닥 끝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작품상 볼 때 그래서 짧긴 했어요. 야풍상 수상 소감 치고는. 조금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자기네들도 논란이 있으니까 적당량 하고 내려오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TV조선에서 생방송이 끝이 났는데 저는 공연이 굉장히 시상적인 부분보다 공연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너무 이번 시상식 때 좀 귀하고 눈이 즐거웠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좀 시상식을 조금씩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뭐 시상식 분위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카데미를 찾아본 건 처음인데 네. 처음부터 본 건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인상 깊은 수상 소감이나 이런 거 클립으로 많이 봤지만 근데 확실히 좀 그런 분위기가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 좀 되게 자유롭다라는 자유롭다. 훨씬 화려하고 훨씬 자유롭고 이제 재치 넘치는 유머러스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영선 씨는 저는 다 보진 않았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여우 주연상 받은 올리비아 분이 콜맨. 너무 제가 그분을 이번 영화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N 영왕으로서만 보다가 되게 그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하고 드레스 입으시고 유쾌하게 시상을 하시는 너무 거 귀엽죠.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시상할 때 그 엠마 스톤이 울지 않았나요? 맞아요, 막 맞아요. 감격을 하면서 우는 거 보고 너무너무 거기 배우들이 다 같이 여자 배우들이 다 같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아무래도 첫 수상 후보에다가 첫 시상을 해서 좀 약간 감격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수상 소감이 되게 많이 화제가 됐어요. 엄청 사랑스러운 수상 소감이라고. 진짜로. 막 네, 저도 보는데 막 어머 어떡해. 아들아 뭐 자식들아 보고 있니? 근데 보면 안 되는 걸 잘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귀여웠어.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야지. 보면 안 돼. 이러면서 뭔 소리야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막 남편 너무 고마워 막 이러는데 그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남편 분명 울 거라고 막 자기는 안 울 거라면서 너무 귀여웠어. 건수 씨는 어떠셨어요? 안 봤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잤어요. 그 뭐지? 출근했어요. 맞다. 전 KTX 아니었어요. 네? 강릉도 KTX 다니나요? 네. 이거 요즘 생겼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강릉역에서. 근데? 다 나중에 봤어요. 나 ITX인 줄 알았는데 강원도. 이번에 생겼어요. 이번에 시상식 항상 하면 드레스가 좀 화제가 되잖아요. 멜리사 베카시 드레스 보였어요? 그 토끼. 너무 귀엽지 그 더 않았어요? 페이버릿에서 나온 거를 좀 감안을 해서 토끼도 붙이고 드레스에다가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사랑. 근데 원래 작년에는 약간 여자 배우들이 그 다 흑색을 입고 왔었거든요.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흑색을 입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었고 그냥 다들 이쁜 드레스 이번에 그 하나 놀라던 드레스가 있었죠. 뭐 어떤 배우 이름을 까먹었는데 남자 배우였는데 드레스 누구 입고 드레스 나온. 입고 누구였어요? 위엔 턱시도 밑에 흑인 드레스. 남자분이셨던 것 어, 맞아. 그래? 위에 맞아요. 턱시도. 근데 되게 약간 제 원소에 베스트라고. 나온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올해 왜 못 봤지? 에스카핏이라고. 앉아 있는 것만 봐서 그런가? 제가 앉아 있는 것만 봐가지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베스트라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네, 베스트 드레스라고 못 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좀 하여튼 여기 이번 오스카 시상식이 좀 호스트도 없고 작년보다는 약간 유머러스한 콘텐츠들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공연이나 뭐 배우들 시상식에 항상 입고 오는 의상, 뭐 시상하는 그런 소감들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좀 작년보다는 그래도 논란은 없지 않지만 항상 논란이 많은 시상식이긴 한데 잘 마무리됐던 무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